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제조간접비 배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제조간접비 배부 1번 영상을 통해서 제조간접비를 왜 배부해야 하고 또 제조간접비를 배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조간접비 배부율 구하는 것부터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 이해 다 하셨으면 지금 영상 시청하시고요. 그거 이해 안 되셨으면은 다시 한번 들으시고 요거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제조간접비 배부하는 계산 과정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고요.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뭐 동물들 먹이 배부하는 거 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니까 실제로는 원가 계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제조 간접비 배부하는 거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계산기 꼭 준비하시고요.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액 기준에 의한 금액 중에서도 직접 재료비에 의한 직접 재료비법으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시게 될 원가 회계 문제가 보통 상당히 복잡해 보일 거예요. 근데 그 복잡한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몇 개만 빼서 생각하면 되시는 거니까 문제 사이즈에 보고 절대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거 뭐지?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는 새우깡이랑 오징어 땅콩 지금 두 개를 만들고 있고요. 새우깡을 만들기 위해서 직접 재료비 만원, 직접 농업비 3만원 들어갔고요. 오징어 땅콩을 만들기 위해서 직접 재료비 4만원, 직접 농업비 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새우깡과 오징어 땅콩에 공통으로 사용된 제조 간접비가 2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여기에 있는 2만원 이거 뭐 해야죠? 이거 배부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배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배부율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배부율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배부 기준을 알고 있어야겠죠. 근데 그 배부 기준으로 무엇을 쓰겠다고요? 금액 기준이고 그 금액은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쓸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필요 없을 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부 기준으로 삼은 것 직접 재료비고요. 일단 직접 재료비의 총 합부터 알아봐야겠죠. 이렇게 두 개 더하니까 얼마? 5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배부 기준의 총합이 5만원이고 이것을 무엇으로? 제조 간접비, 배부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걸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자 2만원 나누기 5만원 하니까 요거 0.4 나오는데 자 0.4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럼 바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재료비 1원당, 직접 재료비 1원당 제조 간접비 0.4원 배부하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새우깡의 직접 재료비가 얼마 발생했으니까 만원 발생했으니까 만원 곱하기 0.4 해서 얼마? 4,000원을 배부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2만원 중에서 새우깡에는 4,000원 배부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오징어 땅콩의 직접 재료비는 4만원 발생했고 배부율이 0.4니까 16,000원 나오겠죠. 즉 2만원 중에 16,000원은 오징어 땅콩에 배부하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실까요? 자, 일단 우리는 배부율을 구했습니다. 배부율이 0.4가 나왔고 이 0.4가 의미하는 거는 직접 재료비 1원당 제조간접비 0.4원 배부하라는 얘기라고 해서 새우깡의 직접 재료비 만원과 오징어 땅콩의 직접 재료비 4만원에 이 0.4라는 거를 각각 곱한 거죠. 그렇게 해서 2만원 중에서 4,000원은 새우깡으로 16,000원은 오징어 땅콩으로 배부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꼭 이해하시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 직접 농업비법에 의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한 10초 정도 시간 둘 테니까 잠깐 멈추시고 요거 먼저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잘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농업비법에 의해서 제조간접비 배부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직접 농업비가 기준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필요 없는 자료가 될 거란 얘기죠. 그리고 직접 노후비의 총합 얼마 나오냐면은 4만원 나옵니다. 이것을 제주 간접비로 나누면은 자, 요거 0.5 나오게 되겠죠. 자, 맞죠? 0.5 맞죠? 그래서 직접 노후비 1원당 제주 간접비 0.5원 배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직접 노후비가 새우깡이 3만원 발생했으니까 여기에다가 0.5 곱하고 오징어 땅콩도 만원에다가 0.5 곱해서 자, 새우깡에는 제주 간접비가 15,000원, 오징어 땅콩에는 제주 간접비가 5,000원 이렇게 배부가 되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새우깡에 15,000원, 오징어 땅콩에 5,000원 이렇게 배부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푸신 결과랑 같은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 회계 원리도 마찬가지고 원가 회계도 모든 것은 전부 다 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지금 계산 과정을 외우는 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해서 그 원리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자, 지금 원리가 잘 이해가 안 가시면은 다시 한번 배부율 구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금액 기준에 의해서 직접 재료비법과 직접 노후비법에 의한 제조 간접비 배부하는 거 과정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자, 직접 원가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직접 원가라 함은 직접비 다 합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후비의 합을 기준으로 삼는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 또한 10초 줄 테니까 선생님이 일단 10초 드리는 시간에는 멈춤해놓고 문제를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풀리셨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딱 떨어지지 않게 문제가 만들어져 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애를 먹으셨다면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일단 우리는 정확한 답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과정이 중요한 거죠.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료를 뽑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는 능력도 중요하니까 지금은 정확한 답보다는 한번 과정을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직접 원가법이니까 이거를 다 합한 거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합해버리니까 자, 배부 기준의 전체 합은 9만원 나오게 되는 거죠. 4만원, 5만원, 9만원 나왔고요. 이거를 우리는 2만원으로 나눌 거죠. 그러면은 2만원 나누기 9만원 하니까 이거 약 0.22 정도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 문제는 딱 떨어지게 나올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그냥 문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배부율이 0.22가 나왔다는 얘기는 직접 원가 1원당 직접 원가 1원당 제조간접비 0.22원 배부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새우깡의 직접 원가는 4만원이고 오징어 땅콩의 직접 원가는 5만원이니까 여기에다가 0.22 여기에다가 0.22 곱하면은 각 과자의 제조간접비 배부하는 금액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 금액이 소수제로 나오다 보니까 이거 딱 떨어지지 않을 거니까 실제 계산을 해보지 않을게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이 0.22라는 배부율을 구하실 수 있었으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 0.22를 직접 원가 4만원에 또는 5만원에 곱하실 줄 안다면은 이제 모든 원리는 다 이해하고 계신 거니까 제조간접비 배부하는 거에 대해서 학습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금액 기준에 의해서 제조간접비 배부하는 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자, 이제 시간 기준에 의해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거를 이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기준에 의해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것도 금액 기준에 의한 것과 원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동의 시간 또는 기계의 작업 시간에 비례해서 제조간접비가 발생한다. 그럼 당연히 그 제조간접비는 노동시간 또는 기계 작업 시간에 따라서 배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 기준에 의해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것에는 직접 노동시간 기준, 이거는 실제 사람이 일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는 기계 작업 시간 기준, 이거는 기계를 가동시킨 시간에 따라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생산량 기준에 따라서 제조간접비를 배부할 수도 있는데 생산량 기준이라면 제품의 생산량에 비례해서 제조간접비가 발생한다. 만약에 생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조간접비가 많이 발생한다. 그럼 당연히 제품의 생산량에 따라서 발생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게
함정이 될 거니까 이렇게 생산량 기준에 따라서도 제조간접비를 배부할 수가 있구나 라는 거 정도 아시고 이제 우리는 원리가 다 이해가 된 거니까 바로 다 문제를 풀면서 바로 대입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계 작업 시간 기준에 의해서 제조간접비를 배부해 보겠습니다. 자, 모든 자료 여기까지는 아까 전에 본 거랑 똑같아요. 추가된 거는 여기에 있는 직접 노동 시간과 기계 작업 시간이 추가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기계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삼았으니까 자, 이제 딱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자, 쌤이 시간 잠깐 줄 테니까 드릴 테니까 멈추시고 한번 먼저 푸시는 게 좋겠네요. 쌤 좀 이따 풀어볼게요. 자, 잠깐 멈추시고 자,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 작업 시간 기준이니까 얘가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얘가 기준이고요. 기준의 합 몇 시간이죠? 자, 200시간이 배부 기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배부하고자 하는 제조 간접비는 2만원이죠. 그러면은 2만원 나누기 200시간 하니까 자, 100 나왔는데 자, 이 100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생각되셨을까요? 자, 우리는 기계 작업 시간 한 시간당 제조 간접비 얼마 배부하라는 얘기예요? 100원 배부하라는 얘기예요. 자, 요게 나왔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새우깡은 자, 기계 작업 시간이 15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00원을 곱하니까 얼마? 15,000원만큼의 제조 간접비가 배부돼야 된다는 얘기고 오징어 땅콩은 기계 작업 시간이 50시간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또 100원 곱하니까 5,000원의 제조 간접비가 배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계 작업 시간 기준에 의해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는 것도 뭐 직접 재료비법이라든가 직접 노무비법 또는 이 둘을 합한 직접 원가법과 크게 다르지가 않죠. 원리는 똑같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생산량 기준에 의해서 제조 간접비 요 2만원 배부하는 것까지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접 노동 시간에 의한 건 하지 않았는데 이거 원리 똑같을 거니까 각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생산량 있죠? 당월 생산량 40개, 60개 있으니까 먼저 문제 풀어보시고 쌤은 한 10초 정도 있다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풀리셨나 모르겠는데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준이 생산량이니까 생산량 다 합해야겠죠? 이번에 총 몇 개 만들었죠? 우리가 100개 만들었고요. 제조간접비 발생한 금액이 얼마? 2만원이니까 2만원 나누기 100 하니까 200원 나오죠. 자, 이 200원이 의미하는 거 무엇일까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200원이 의미하는 거는 생산량 1개의 제조간접비 200원 배부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한 개당 200원. 그래서 전체 2만원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자, 새우깡은 40개 만들었고 하나에 200원 배부하는 거였으니까 총 얼마? 8,000원만큼의 제조 간접비 배부하면 되고요. 오징어 땅콩은 60개 만들었고 하나에 200원 배부하는 거니까 총 12,000원 배부하면 되는 거죠. 즉 2만원 중에서 8,000원은 새우깡으로 그리고 12,000원은 오징어 땅콩으로 배부를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접 재료비법, 직접 노무비법, 그리고 직접 원가법, 그리고 기계자건시간법, 그리고 당월 생산량에 의한 생산량 비례법까지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는 방식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쌤이 또 마음 같아서는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싶은데 우리 유튜브니까 이거 영상이니까 계속 돌려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모르시는 부분 다시 돌려보시면서 학습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조 간접비 배부율과 배부율에 따라 어떻게 배부하는지에 대한 학습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